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저거는 잊어버리고 우리 이제 2학기 때 남아있는 물화생지가 다 그렇지만 생물은 2학기, 생명과학은 2학기 때 유전이라고 하는 큰 산이 남아있고 화학은 산과 연기, 중화반응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고 물리는 산이 없어요. 물리의 산은 다 넘었어. 이제 여기서는 산이라는 느낌보다는 뭐 그나마 좀 산의 느낌, 그러니까 산은 아니고 작은 언덕? 동산? 요 정도 느낌이 파동이 좀 낯설 수 있지. 그것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짧고 굵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항상 우려하는 거는 너무 쉬우니까 내가 잘 안 다루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아까 음극선은 전자기파가 당연히 아님을 너무 당연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라산 어디 있어요? 제주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떤 애가 한라산이 제주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 가끔 있어. 물론 그 친구는 초등학생이었어.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자기부터 할 겁니다. 전기 쪽이 지금 애들이 쪼개졌어요. 어느 학교는 전기 쪽의 일부를 이번 중간고사 때 했고 또 어느 학교는 전기를 안 했고 그래서 전기는 나중에 시간을 나눠서 진행할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 언젠가는 6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수업을 할 건데 6시부터 오는 친구들은 9시 끝내서 집에 갈 거고 7시 시작하는 친구들은 10시에 끝내서 집에 갈 거예요. 나눠서 수업을 나중에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자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수능 특강을 봐도 좋고 자기책을 봐도 좋고 얇은 책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이거를 내가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좀 할게. 그냥 정말 기본적인 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던 내용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자기장. 이 자기장에 대한 정의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었어. 뭐를 받는 공간이라고 하냐면 자기력을 받는 공간이라고 배웠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자기력은 자석 사이에 주고받는 힘이지. 자석 사이의 주고받는 힘. 그 자석끼리 주고받는 힘이 두 종류가 있어요. N극과 N극, S극과 S극 이렇게 서로 같은 극끼리는 민다, 청력. 너무 쉬운 거라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N극과 S극은 서로 다른 극이고 이 다른 극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을 받는다고 해. 자, 근데 자기력은 자석끼리만 주고받는 건 아니야. 자석과 자성체 사이에서도 주고받는 힘일 수 있어. 여기서 우리는 자성체를 배웁니다. 자성체라고 하는 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고 얘네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성이 생기는 거야. 어떤 이유 때문에 자성이 생겼고 그 자성체가 뭐가 있는지를 편하게 말하면 쇠붙이 같은 거지. 니켈 같은 거지. 알루미늄이나 물도 자성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는 우리가 뒤에서 할 거고 자기력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게끔 표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대표적인 게 역학에서 배웠던 힘이지. 힘은 눈에 보이지 않아. 힘에 대한 결과만 우리 눈에 보일 뿐이지. 근데 그걸 항상 뭘로 표현해요? 화살표로 표현을 하지. 자기장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보이진 않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생긴다는 건 알고 있어. 힘을 주고받는. 그럼 그걸 표현해서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아니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간 연구를 하려면 표시를 해야 돼. 자, 당시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 가지. 하나는 철가루를 뿌려봤더니 그 철가루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선을 그리는 것 같은 배열을 하더라. 철가루의 배열을 보고 이거를 선으로 이으면 자기력선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나 했고, 두 번째, 이 자기력선이 생기는 게 방향이 있을 텐데 그 방향을 뭘 기준으로 만들고자 했냐면 똑같은 자석인 나침반을 가지고 만들기로 했지. 뭐 당연히 나침반일 수밖에 없는 건 당시에 이 사건들의 연구를 할 때가 딱 대항해 시대 때. 아주 그냥 스페인며 뭐며 이쪽 어디야 갑자기 이상한 얘기지만 이쪽 이제 스페인 있고 막 뭐 로마에 동로마 있었는데 동로마 저기 오스만 투르크한테 먹히고 이쪽 지중해 영해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게 아니게 돼서 다른 걸 찾아 떠나게 된 게 서인도가 아닌데 서인도제도 찾고 아프리카 건너서 이티오피아 가고 그걸 건너서 인도도 가고 그러면서 아주 항해술이 급속도로 발달했단 말이야. 그럼 당시 사람들한테 나침반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랑 직관적으로 딱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방향도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으로 보면 가장 깔끔하게 서로 이해하기 좋다는 거지. 해서 나침반을 여기 저기 그리고 거기에다 놓고 나침반의 N극이 어딜 향하는지 봤더니 이쪽 그리고 이쪽을 향하더래. 그리고 놓고 자석을 봤더니 자석이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었던 거지. 자기력선이라 치고 우리가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나침반을 뒀더니 나침반의 N극이 희한하게 접선 방향과 접선 방향을 향하는 화살표 모양으로 딱딱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을 표현하는 방식을 자기력선으로 표현하기로 했지. 여기는 세고 여기는 약하다.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밀도가 크면 자기장도 센 거다라고 할 수 있지. 세기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 뭐 우리 중학교 때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이렇게 이건 이따가 우리가 주변에 자기장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뭐만 갖다 놓으면 돼? 나침반만 갖다 놓으면 돼. 그리고 뭘 보면 돼? N극이 어딜 향하는지 보면 돼. 그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철가루를 뿌렸을 때 만들어지는 자기력선들이 있을 텐데 밀도가 큰 쪽이 자기장이 세다고 보면 돼. 그러면 잠깐 여기다가 한번 써보자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자기력선이 두 개가 있어.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그럼 자기장이 누가 더 세다는 게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세다는 게 직관적이지. 그 다음 똑같이 두 개인데 얘는 여기에 두 개가 있어. 어떤 게 더 자기장이 세다고 직관적으로 느껴져? 아래쪽이 더 세다고 느껴지지. 그러니까 결론, 자기장의 세기 B라고 쓸게. 비오사마르라고 하는 양반이 자기장의 세기를 정리를 해서 그 양반의 약자를 이름을 따서 B라고 씁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 지금 내가 쓴 이 파이라고 하는 건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 맞다, 언제부터 이게 바뀌었지? 밑에 시읒자가 들어가는 거랑 시읒자가 빠지는 게 지금은 빠지는 게 맞지? 그치? 근데 여전히 어떤 책에는 계속 밑에 이 시읒자가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쓰는데 일단은 개수 자기력선의 수 너무 길잖아. 줄여서 자기선속 더 줄여서 자속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선속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나중에 플럭스라고 배우게 될 거야. 나중에 대학교 가면 원서들을 여러분들은 보실 거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플럭스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야. 물리뿐만 아니라 화학 등등등등 모든 원서에서 플럭스 나오면은 다발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 다발 이것도 플럭스야. 선속이라고 하는 건 자기력선 다발인데 그 다발, 그러니까 개수 하나가 아니라 다발을 하나 묶어서 한 다발을 1웨버라고 하기로 했어. 자기력선 한 다발, 자기력선 한 다발 묶음, 이 한 묶음을 1웨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잘 갖다 썼지. 어떤 공간을 지나가는 느낌. 얘가 이제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는 이런 파이도 있고 뭐 이런 식의 파이도 있지. 자, 파이는 자기력선의 개수고 다른 말로 자기선속이라는 말로도 나올 거고 자속이라는 말로도 나올 거야. 어떤 말로 나와도 다 같은 뜻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이 웨버라는 단위가 나오면 한 다발 묶음에 대한 표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S는 면적이지. 단면적. 표면적 말고 단면적. 이 단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결국 자기력선 밀도. 그게 자기장이세요. 그럼 단면적은 기본 단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제곱미터 돼야 돼요. 제곱미터고 웨버니까 자기장의 세계 단위 어떻게 써야 돼? 웨버 퍼 제곱미터라고 쓰는 게 가장 기본 단위지. 이거를 그대로 다 안 쓰고 이거를 대체해서 하나로 묶어서 써. 테슬라로 이제 1테슬라, 2테슬라, 3테슬라 이렇게 하면 1테슬라는 1제곱미터를 1웨버만큼 지나가는 그게 1테슬라야. 근데 왜 참 이게 1 그러면 1초도 그렇고 1m도 그렇고 1kg도 그렇고 우리한테 1자가 들어가면 뭔가 되게 작은 느낌이잖아. 1A도 되게 작은 느낌이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1A가 내 몸에 흐르면 직사입니다. 0.3A 이상이 흐르면 직사야. 1테슬라도 1테슬라 그러니까 왠지 그냥 기본 단위의 작은 느낌이지만 MRI 돌릴 때 2테슬라. MRI에다가 그 쇠붙이 MRI 받아보잖아. 받아봤어? 왜? 다리가 아파서? 네. 어떻게 아팠는데? 엄청 아팠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CT도 찍은 다음에 이걸로 발견이 안 돼서 MRI를 찍은 거구나. 네. 네. 괜찮아 지금은? 네. MRI를 찍을 정도는. MRI를 찍으러 들어갈 때 항상 거기 있는 주의 경고문이 있어. 너도 봤겠지만 다들 알겠지만 쇠붙이 금지. 쇠붙이 금지. 그리고 그런 영상도 봤을 거야. 쇠붙이를 그 MRI 찍는 곳에 넣어놓고 작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을 거야. 봤어요? 보잖아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거기 뭐 냉장고 같은 세탁기 같은 걸 갖다 놨는데 세탁기가 날라가. 쾅! 그게 2, 3테슬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1테슬라는 되게 약할 것 같지만 1웨버는 되게 약할 것 같지만 정말 한 다발입니다. 한 다발. 자,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방금 내가 정리해준 이 식은 여기서는 많이 안 쓰이는데 이 뒤에 전자기 유도할 때 많이 쓸 거예요. 전자기 유도할 때 파이는 BS라는 요 식을 굉장히 많이 쓸 거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꼭 알아둡시다. 자기력 선속, 자기 선속은 BS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을 일반 물리학에서 배우게 되면은 거의 이게 사용이 돼. 이거는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패곡선 적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그것들은 나중에 배우세요. 나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 이제 외우게 시키려고 선생님들이 선 넘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 파이는 병신이다. 얘들아 파이가 뭐라고? 병신이야. 파이가 병신이야. 그때는 이제 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뭔가 이렇게 그런 암흑의 시대였기 때문에 수업 중에 다 같이 한반 학생들이 그 단어를 외쳤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INPS 자기력선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자석의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지나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중학교 때도 배웠고. 그럼 여기다가 나침반을 두면 나침반의 N극이 화살표 방향, 나침반의 N극이 접선 방향, 나침반의 N극이 접선 방향, 나침반의 N극이 접선 방향을 향한다. 그래서 우리 자기력선 한 바퀴 돌아서 딱 돌아와. 그러니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특징을 들 수 있지. 첫 번째, 나뉘어지지 않는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교차하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뉘어져 버리면 만약에 가닥에 나뉘어졌어. 그럼 나뉘어진 곳에다가 나침반을 두면 나침반의 N극은 도대체 어딜 향해야 되냐는 거지. 일단 말이 안 돼. 가다가 끊어졌어. 그럼 여기다가 끊어진 곳에 나침반을 두면 나침반의 N극은 갑자기 북쪽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 교차되지 않는다. 교차된 곳에다가 나침반을 두면 나침반의 N극은 어딜 향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나 얘는 자석 주변에 뭔가 만들어진 것은 연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이거를 설명하는 단순한 수학적 단어가 단일 태곡선이라는 말이야. 자기력선의 특징이 뭡니까? 단일 태곡선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 나뉘어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교차되지도 않고. 자, 요거까지 얘기하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자석에 구멍을 냈어. 자석에 동그랗게 구멍을 내놓고 여기다가 나침반을 갖다 두면 나침반의 N극은 어딜 향할까? 라는 질문들의 아이들의 일반적인 그 논리회로는 S극이 있으니까 S극 쪽으로 N극이 향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먼저 딱 해.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그런 질문이라면은 질문을 안 했을 때, 이게 답이면 질문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몇몇 아이들은 저는 N극 쪽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놓고 이제 나는 질문하지. 왜 이쪽이라고 생각하니? 그럼 S극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대답을 당연히 하고. 그럼 왜 왼쪽인 애들은 왜 왼쪽이라고 생각하니? 하면 그쪽은 아닐 것 같아서요. 근데 이것도 논리가 필요하잖아. 어느 쪽일까? 왼쪽, 오른쪽? 딱 가운데. 딱 가운데다? 딱 가운데야. 약간 왼쪽일 수도 있어. 약간 오른쪽일 수도 있고. 이 말은 뭐 딱 가운데가 아니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뭔가 왼쪽. 그치, 다 뭔가 왼쪽일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는? 왜냐면 자기선이 이렇게 나가니까 나침반이 저기 있으면 안에 있는 자기장도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니까. 그래. 서찬이는? 나침반의 N극이 자기장의 방향이죠. 근데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보죠. 저 왼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일 것 같다. 좀 잘리면은 잘리면? N극이랑 S극이 나오죠. 내가 원했던 대답입니다. 이게, 야, 내가 이 질문을 20년 동안 하면서 드디어 들었습니다. 이거 기록해놔야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 얘기를 들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나 혼자 흥분한 거야.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나 혼자 그런 거야. 그래서 서차가 다 했어. 여기 구멍을 뚫었다는 건 이 나침반이 여기 있잖아? 그럼 내가 얘를 살짝 이렇게 잘라내도 나침반의 N극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내가 이걸 좀 더 잘라내도 나침반의 N극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걸 조금 더 잘라낸다고 해서 나침반의 N극이 갑자기 다른 데로 가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 자석 내부에는 어떻게 보면 이 자석과 이 두 자석의 사이 공간에 나침반이 있는 거야. 서천이 말한 것처럼 잘랐으니까 S극, 잘랐으니까 N극. 그래서 N극과 S극으로 가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똑같이 N극과 S극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왼쪽을 향하는데 우리는 이거 자석 내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자석 외부에서는 나침반의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냐? N에서 S라고 하세요. 하지만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냐? S에서 N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 학교가 말한 것처럼 한 바퀴 돌아서 연결되는 거지. 여전히 단일 태곡선. 완벽한 단일 태곡선이 되는 거지. 그럼 구멍 안 뚫고 그냥 위에 올려놓으면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외부야. 옆에서 보면은 이 위에다가 나침반을 둔 거라서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면 이렇게 가야 돼. 이쪽이 향해. 좋아. 그래서 자석 외부와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을 구분합시다. 이거는 저거 구분하는 거랑 살짝 비슷해.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지만은 우리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 그럼 건전지 내부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니다. 이것도 내부랑 외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한 번쯤은 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 나중에 전자기기도 할 때 이런 느낌이 뭔가 하나가 나올 거거든. 전자기기도 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요거 하나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보통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러면 요거 얘기하는 거지. 특정 지어서 내부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 지금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주연이? 필기하고, 딴 거 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오늘따라 필기 열심히 하겠네. 멋있어. 자, 그럼 이제 이 자기장과 자기력선은 자석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 놓은 상황인데, 덴마크 과학자일 거야, 아마. 웨르스테드라고. 그 양반이 학교 선생님 하시면서 이제 물리학을 계속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하셨었어. 그 양반이 실수로 발견하신 거야. 실수로 어떤 여러 가지 전자장치들을 이렇게 저렇게 눌러보고 실험을 하시다가 그 전자장치 주변에 있는 나침반의 N극이 돌아가는 걸 우연찮게 알게 돼. 본인이 발견한 것도 있고 학생들이 발견한 것도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상하다. 이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 연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이거죠.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I라고 쓸게요. B라고 쓸게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이걸 가장 기본적인 직선도선부터 보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거야. 만약에 전류가 이거면 자기장은 이거고, 만약에 자기장이 이거면 전류는 이거야. 이게 전류면 얘가 자기장이고, 얘가 전류면 쟤가 자기장이야. 이건 앙페르가 정리한 거지. 이걸 알아낸 양반은 웨르스테드고, 이걸 수학적으로 뭔가 깔끔하게 정리한 사람이 앙페르야. 그래서 여기를 앙페르의 법칙이라고도 불러.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건 앙페르의 법칙이란 이 단어가 작년이었나 용산고에서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어려운 파트가 아니야. 전기와 자기도 어려운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좀 사소한 거 있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전류가 많은 자기장 뭐 웨르스테드가, 요즘 웨르스테드 얘기 잘 안 하긴 하는데 앙페르 얘기도 그만큼 잘 안 하거든. 학교 수업 잘 들으세요. 학교에서 웨르스테드라는 양반의 이름이나 아니면 저기 뭐야 앙페르라는 어떤 그런 학자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체크해놔. 그 말들이 나올 수 있어. 뭐 전류가 많은 자기장, 이 앙페르 이거는 앙페르 법칙이랑 관련이 있다. 혹은 패러데이 법칙이랑 관련이 있다. 혹은 렌츠의 법칙이랑 관련이 있다. 혹은 뭐 등등등등.
비오사바르 법칙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막 법칙 이름 갖다 대면서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칙들 잘 정리해 놓으세요. 이건 안 틀립니다. 이거 알아낸 사람 웨르스테드예요.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지. 쭉쭉쭉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얘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오른나사 법칙이라고도 하고 다 손 돌릴 줄 알지? 자, 직선도선은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웨르스테드는 뭘 했냐면 나침반을 갖다 놨지. 나침반의 N극이 어딜 향하는지 알아봤지. 나침반의 N극, 나침반을 갖다 놓고 나침반의 N극이 어딜 향하는지 봤더니 나침반의 N극이 여기 오른쪽, 북쪽, 서쪽 이렇게 가리키더래. 그걸 다 이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다본 걸로는 시계 반대 방향이 된 거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거는 이것까지 해야지. R분의 I다. 직선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K 곱하기 R분의 I다. K 값은 여러분들이 안 외우셔도 돼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값이야. 안 외우셔도 돼. 그러니까 이게 10의 7승이라는 게 1m에 1A가 흐르고 1A가 1m 위치에 맞는 자기장은 이만큼 약하다는 얘기야. 동심원을 그리면서 만들어지지. 동심원을 그리면서 만들어. 두 번째, 원형 구조. 뭐 그냥 간단하게 보면 직선도선 두 개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직선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 기초.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 다들 알지?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 자기장이 얘는 이렇게 생겨요. 이런 짧은 선분들을 붙여가지고 원형을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는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건 이런 식으로 생긴답니다. 내려가는 건 이렇게 생긴대요. 그래서 가운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이 항상 들어가지. 그리고 바깥쪽은 나오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이 원형도선 중심의 자기장의 방향이야. 자, 지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 원형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표현하는 거야. 직선도선이 만드는 건 그럼 뭐예요? 직선도선 주변에 만드는 자기장을 표현하는 거야. 원형도선 중심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를 K 다시 곱하기 R분의 I라고 써. 여기서 R이 뭐게? 반지름이야. 그럼 다시 이 B는 그 반지름이 시작되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를 뜻해요. 중심의 자기장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얘는 R만큼 떨어진 곳,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래서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 유사합니다. R분의 I고 R분의 I니까 멀어지면 약해지고 전류가 세면 세지고 굉장히 당연한 거지.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었으니까 얘가 쓰면 얘가 써야지. 그 다음 멀어지면 약해지겠지. 그런데 조금 다르지 않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두 가지 공식이랑 뭔가 조금 달라. 만유인력이랑 전기력. 만유인력이랑 전기력 공식을 보면 둘 다 R제곱분의 뭐시기 이렇게 나와. 얘는 R제곱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나중에 대학교에 가면은 다른 형태로 공부를 하게 돼요. R제곱을 여러분들은 언제 또 배웠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별의 밝기를 공부할 때 배웠어요. 별의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어두워진다며. 그게 무슨 뜻이야? 멀어지면 멀어진 만큼 면적이 점점 어떻게 된다? 넓어지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적어지는 거였지.
이 안에 빛이 4개가 지나가면 이 안에도 빛이 4개가 지나가서 이 하나의 공간, 같은 공간에 이제 빗줄기가 하나밖에 안 지나간다는 뜻이야. 이거를 자기력선으로 생각해봐요. 전기력선으로 생각해봐요. 중력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기 중력에서 시작했던 선들이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데 그 중력선 밀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제곱의 반비례가 있어. 얘는 어떤 느낌입니까? 이 녀석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면적이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지. 그치? 요것도. 그래서 요거랑 얘는 3차원이고 얘는 2차원 느낌. 얘는 3차원적으로 퍼져나가는 거고 얘는 2차원적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야. 자, 아니야. 이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지금은 우리한테 필요 없어. 이런 걸 들어놓기만 해. 여기서 R이 의미하는 건 퍼져나가는 게 2차원적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이 만든 자기장을 봤는데 K' 값이 얼마인지만 알려줄게. 내가 알기로 이대부고, 인창고, 예일여고 물리 선생님들은 사실 되게 이쪽에 프라이드가 강하신 선생님들이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아마 한 번씩은 언급을 하실 거야. K' 값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야. 뭔가 느낌이 오지? 얘는 2인데 얘는 2파이야. 얘는 직선인데 얘는 1이야. 그래서 1이 되면서 파이가 하나 더 들어갔다는 게 굳이 막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닐 거야 아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거야. 그건 이제 앙페르가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일반 분야 때 배우면 돼요. 자, 내가 코일까지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코일까지 설명하고 원형도선까지 왔으니까 여기 공간이 안 나와. 세 번째, 솔레노이드, 코일 같은 거고요. 얘는 원형도선을 묶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해서 다 이거야. 전류가 어디서 출발해? 플러스 극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극으로 도착하지. 플러스 출발, 뒤로 올라갔다가 앞으로 내려오고, 뒤로 올라갔다가 앞으로 내려오고, 뒤로 올라갔다가 앞으로 내려온다. 그럼 전류가 뒤로 올라갔다가 앞으로 당겨져 내려오니까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지.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나간다. 그럼 뒤에선 들어왔을 거다. 나간 쪽이 N극이니까 들어온 쪽은 S극일 거다 하면서 솔레노이드 코일은 주변에 만든 자기장이 누구랑 비슷하다? 막대 자석과 비슷하다라고 배워줘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 우리 막대 자석도 멀어지면 멀을수록 자기장이 세져야겠죠. 당연히 약해지지. 그럼 솔레노이드가 만든 것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 약해지겠지. 약해져요. 그런데 솔레노이드 코일이 공식을 이렇게 했어. 이걸 보면 아까랑 뭔가 다른 점이 보일 거야. 거리라는 게 이 안에 없지. 거리라는 게 없다는 말은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뜻이잖아. 여러분들이 중력은 mg를 배웠을 때 중력은, 무게는 질량이랑 관계가 있어. 질량 커지면 커지거든. 근데 중력과 수는 질량이 있어. 없으니까 질량이랑 관계없이 일정하잖아. 여기도 거리가 없어. 거리가 없으니까 거리랑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럼 얘는 주변 자기장이 아니라는 거지. 어디의 자기장이라는 얘기야? 이 내부의 자기장이다. 코일 내부 자기장은 균일하다라는 뜻이 이 공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거리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면 질문. 얘는 중심에서의 자기장만을 표현했지. 그럼 여기는 다른 부분은 여기랑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죠. 그럼 또 질문. 이 도선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장이 셀까, 약할까?
셀까 약할까? 하나, 둘, 셋. 세다 손. 약하다 손. 알았어. 세다 발. 약하다. 세 명밖에 안 되는데 참 너무 생명이 저주한데. 아 들었다고 할게. 내가 들었다. 고맙습니다. 세다에 다들 손을 드셨군요. 세죠. 뭘 보고 할 수 있어? 이거 보고 할 수 있지. 결국 원형도선이 만든 자기장도 이 직선도선이 붙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보고 상상하면 충분해. 얘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진다는 걸 공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도 가까워질수록 세질 수밖에 없어. 여기에 가까워지잖아. 직선도선에. 그럼 여기에서는 각각이 만든 걸 다 더한 거지만 약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얘는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약합니다. 보통 이쪽으로 갈수록 강합니다. 요런 문장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잘 안 얘기하는 건데 학교에서도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이런 문제 내는 거를 내가 보게 돼. 혹시 몰라서 얘기합니다. 얘는 중심에서는 균일합니다만 원형도선은 중심에서 균일하지 않고요. 어디로 갈수록 세진다? 이 도선에 가까워질수록 세집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물론 솔레노이드 현실은 균일하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론적으로 균일한 거야. 내가 이것도 이론적으로 균일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는 다이오드 할 때 여기 P형 반도체 있고 N형 반도체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지 순방향 바이어스 걸려가지고 전류가 흐르거든. 반대로 걸면 안 흘러. 반대로 걸면 안 흘러.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건. 근데 만약에 이 전압을 세게 하잖아? 그럼 파괴되면서 흘러버려. 근데 이 얘기를 안 했더니 수업 중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더니 역방향은 무조건 안 흐를 줄 알고 안 흐른다고 체크를 했었어. 작년 예일여고 문제. 그래서 내가 혹시 몰라서 좀 주변부에 있는 얘기를 조금씩 해요. 그냥 그런 거 따라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리더라고. 주연아 진공이 알았어 안 할게. 미안해. 내가 쿨하지 못했구나. 자꾸 이렇게 사람이 버려. 몰라. 주연 잘 봤어.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는 n을 확인해 봐야겠네. n이 뭘까요? 다 공통적으로 i와 i가 들어있어. 당연히 i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i가 들어가 있어야지. 그리고 r이 들어가 있지만 얘는 r이 없어. 왜? 균이라니까. 그럼 이제 남아있는 이 n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지. n은 감은 횟수인데 그냥 감은 횟수가 아니고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야.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 그러니까 L분의 N이라는 거야. 여기서 N은 넘버의 그냥 숫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 중학교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 많이 감을수록 세다 라고 배웠었어. 그냥 단순히 많이 감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누가 세? 밑에가 센 거야. 똑같이 감았는데 더 짧은 곳에다가 더 많이 감아주면 촘촘한 정도가 커지지. 그래서 저 작은 n이라는 말은 촘촘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촘촘히 감을수록 세다 이런 뜻이겠지. 촘촘히 감으면 이 원형도선들끼리 더 촘촘히 모여서 중간에 손실 없이 더 많은 자기장을 합성시켜서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코일을 이 코일을 또 돌려. 요것도 원래 잘 안 하는 얘기인데, 이건 토로이드라고 그래. 토로이드.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만 들어가. 토로이드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장이 아까 이런 식으로 이 자석 내부에 이쪽으로 이렇게 생긴다 그랬지?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나침반 놓고 이 안에 나침반을 놓으면은 이쪽 자기장, 이쪽 자기장, 이쪽 자기장이야. 이렇게 놓은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겨요. 자기장이 회전을 해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요거랑 느낌이 다르지. 얘는 균일하지 않잖아. 얘는 이 안에 균일하게 만들어져. 이걸 어디다 쓰냐? 이걸 어디다 쓰냐? 요렇게 돼. 이거 더 깊게 말하지 않은 게 입자가속기 같은 거를 할 때 써요. 입자가속기랑 관련해서 이 안에 가둬놓는 거야. 입자가 이 안에 갇혀서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할 때 필요한 장치가 토로입니다. 뭐 이거는 뭐 여기까지만 딱 설명을 할게요. 해서 지금 우리는 자기장에 대한 기본적 이야기, 그리고 전류가 만든 자기장도 중학교 때, 여기서 지금 3분의 2 이상은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고등학교 때 따로 더 나온 거는 이거 파이는 BS 혹은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의 밀도는 S분의 파이다. 그리고 전류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만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해놨었는데, 방향은 배운 거고 새롭게 배운 게 크기를 결정하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전류의 세기, 나머지 하나는 거리 혹은 촘촘한 정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합성자기장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